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7월 7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 등락이 좀 있습니까?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게 등락폭이었고 지금 5주, 6주째 이 금액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거의 6주째 보합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의 불안전성이죠. 지금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화물차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동일하게 큰 틀의 변함없이 이 금액대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요번 주 거래건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주가 거래건 중에서 저도 이런 매매를 하면서 이런 처음인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와가지고 화물차를 구입해 간 사례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을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시고 집에서 이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는 집에서 좀 시무룩하고 계셨나봐. 그러니까 아드님이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걸로 해서 소일거리라도 좀 하세요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저희 계약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동양이시더라고. 화물차를 사시러 오시는 분이 나이대가 70인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학교 선배님이신 거야. 중고등학교 5년 선배님이셔. 5년 선배님이셔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처음에 제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보다도 선배님이라 많이 못 받고 제가 좀 대폭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했어요. 예. 70세에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는 건 좀 나이가 많은 편 아닌가요? 많은 게 아니에요. 70세는 기본이에요. 요즘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걸 하려고는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나이 거의 65세, 70세 돼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아요. 그러잖아요. 전에 내가 계속 방송했던 용인에 오포 사시는 어르신도 76세인데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후임으로 또 제가 소개시켜주고 가지고 일 지금 하시고 마스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73살 드신 분도 있고 거의 70살을 드신 분도 있고 다 고령자예요. 예. 대부분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개인 소형 위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 소형이죠. 개인 중형은 차량 가격이 일단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개인 중형은 쉽게 접근을 못하고 개인 중형을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지입회사의 임대 남발을 쓰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개인 중형으로 갈아타시는 분 외에는 없어요. 예. 왜 이렇게 개인 중형 쪽으로는 사람들이 진입하지 않는 거죠? 일단 차량 가격이 문제죠. 차량 가격이 중고차 아니고 새 차로 갔을 때는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 사고 남바 사면 억이 들어가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못 하는 거죠. 예. 개인 소형 시장이 좀 어떤가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지금 기존에 이러고 계신 분들도 다 그래요. 옛날에 하던 일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그 반토막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는 거 어때요? 지금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대형 차로 진입하는 건 좀 어렵고 소형차는 지금도 괜찮아요. 소형차는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우리 선배님 70세 드셔가지고 계약해서 진행을 했는데 마침 맞게 그분하고 또 조인이 돼서 오포스 하시는 어르신하고 조인이 해가지고 이분이 일자리까지 책임을 졌어요. 본인이 실어 날리는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지 회사에서 화장지를 실어 날리는데 그 회사에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하자고 딱 제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회사로 출근을 해서 물건을 싣고 이제 일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잘 된 거죠. 예. 대표님, 그리고 고령 운수업 종사자 운전 능력 평가 강화 방안이 나왔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 능력 평가가 만 65세부터 실시되는데 이게 버스부터 시작됐어요. 버스에서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택시하고 화물로 지금 해가지고 연결이 됐는데
만 65세부터는 3년에 한 번씩, 네. 만 70세가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뭔 거니? 지금 그래서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너무 강화해가지고 여기서 미달이 되게 되면은 다시 또 교육을 받고 교육이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접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모순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이걸 봐야지 지적 능력이나 이걸 봐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실시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혈압이나 시력에 대한 테스트만 하는 거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 체격이 맞으면은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예. 이 방안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9월 이후로 논의를 거쳐서 한다는데 조만간 시행은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개인 택시 급발진은 많이 보도되잖아요. 예, 예. 근데 화물차 급발진은 거의 보도되는 걸 못 봤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택시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식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급발진이 제조사 얘기해요. 제조사에서는 급발진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급발진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라고 그래서 급발진이 나올 수도 없는 문제고 짐을 많이 싣고 고속으로 갈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비싼 대형차 보면 전자제어 장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런 게 보도가 안 돼서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짐을 싣고 가는데 과속으로 누가 죽기 살기로 달리냐고요. 네네. 물건을 싣고 가고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거의 없는 편이죠. 거의 없는 편이 아니고 아주 꽁꽁 얼어붙었죠. 예, 예. 큰 문제예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화물차 시장도 좀 다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화물차 시장이 중대형 시장은 거의 얼어붙었고 네네. 겨우 소형차만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소형차는 그래도 적은 물건을 실어 날리니까 경기가 나빠가지고 수지 타선 좀 적더라도 일거리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네.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화물차 사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편인가요? 65세 이상 된 분들이 다 찾아오시지 젊은 층은 거의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물류 시장이 젊은 층이 유입이 돼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건축 경기나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진입하고 싶어도 그 많은 일거리나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 거죠. 네. 진입해가지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생계가 벌써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예요. 네. 예, 예. 지금 젊은 층들이 화물차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 20, 30년 뒤에 화물차 시장에 대란이 올 것 같은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뒤를 물려받아서 젊은 세대들이 화물 업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사도 외국에서 데려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문제죠. 체계적인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화물차 관리를 해야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경제가 자체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예, 예. 화물 운송요금 현실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 하시는 분들 전체 다 보니까 정말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해결할 방법은 소형차 중심으로 해서 미터기도 장착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지금 유류 때도 할인을 해주는데 유류 때 할인도 더 해줘야 돼요. 유류도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뭐 50% 이상 팍팍 해줘야 돼요. 다른 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좀 썼으면 쓰겠어요. 예, 예. 대표님, 요즘 집 사기 사건 뭐 문의 오시는 거 없던가요? 집 사기 사건에 문의 오신 분이 며칠 전에 오셨는데 이분은 5돈 차를 저희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도 전형적인 사기에 이제 말려든 건데
1,000만 원을 보장을 해준다 그래요. 네네. 5돈 차를 사가지고 들으면은 1,00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년식 차량이고 가격대는 얼마를 얘기하더냐 그랬더만 2018년식 5돈 차고 남바는 회사 지입 남바고 일자리값 포함해가지고 1억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사기다. 그 차량 가치는 4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번호판도 회사 임대 번호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5천만 원 돈을 당신한테 사기를 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건 100% 지입 사기니까, 그래도 못 믿고 가서 하시겠다면은 내가 같이 가서 동행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동행을 해가지고 계약서 쓰시는 거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면은 진행을 하셔도 진행을 하셔라.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내가 동행을 해주겠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 사기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계약은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네네.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전화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을 해서 이건 사기입니다. 얘기해도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완전 1,0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1억을 받냐고요. 1억을 받은 데에서는 일자리값까지 포함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면 계약이 또 있어요. 이 계약 기간을 2년, 3년 잡아놓고 만약에 2년, 3년을 못 채우면 거기에 또 위약금이 8천만 원 몇 억이 또 달라붙는다고. 네네.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파산이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조건의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고. 예. 지입 사기 하시는 사람들이 5천만 원짜리 차를 1억 받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사기쳤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과표가 있어서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지 자기네들이 줄인다 해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전형적인 사기술법이죠. 예.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대표님, 지입 사기 안 당하는 법 또다시 한 번 더 조언 좀 해주십시오. 지입 사기라는 것은 차량 포함 일자리까지 해가지고 완제 얼마 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과하게 금액이 크면은 이건 다 100% 지입 사기예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기사를 써가 채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되지 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냐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과하게 금액이 책정되면은 100% 사기라고 보시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7월 7일입니다. 화물차 시장의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고요. 지입 사기 사건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